지난 시간에 O자 다리와 X자 다리에 관련해서 외방고, 내방고에 대한 것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지금 O자 다리를 보여드리고 있고 X자 다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O자 다리인 분한테는 어떤 운동을 시키고 X자 다리인 분에게는 어떤 운동을 시키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O자 다리인 분들은 이 내전근들이 짧아져 있고 바깥쪽에 있는 외전 근육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분들이에요. 짧아져 있고 약해져 있고 반대로 X자 다리는 또 반대가 됩니다. 바깥쪽에 외전 그리고 외회전을 하는 근육들을 강화해 주게 되면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전근들이 너무 짧아져 있으니까 스트레칭을 잘 시켜주게 되면 이 O자 다리를 교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운동 처방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이 부위를 외전시키거나 외회전시키는 근육들을 강하게 운동을 시켜주면 되고 쉬워요. 자, 해박책의 운동기능학 해박책에 보게 되면 너무 책이 요즘은 잘 나와 있어요. 고관절 외전근 또 고관절 외회전근 나와 있습니다. 자, 외전근, 외회전근을 다 건강하게 운동을 시키면 O자 다리를 교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엉덩이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외전시켜주는, 벌려주는 근육에는 어떤 게 있냐면 중등근, 소등근, 장요근, 대퇴근막장근, 봉공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운동을 시켜주느냐. 글쎄요. 요가에서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 또 외회전근 보겠습니다. 자, 같습니다. 거의. 근데 엉덩이 뒤쪽으로 있는 근육이 조금 더 많네요. 자, 전체적으로 이 고관절 외회전근과 외전근을 합하게 되면 엉덩이 쪽에 있는 모든 붙어있는 근육과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 모든 근육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전근들은 짧아져 있으니까 스트레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관절의 내전근, 이 모근인 근육들이 스트레칭이 이루어지게 되면 됩니다. 단내전근, 이건 뭐 내전근이라고 부르는 5개의 근육이 되겠네요. 얘네들이 스트레칭이 돼야 되죠. 뭐 가장 쉽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가에서 다리 좌우로 쫙 벌리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진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O자 다리, 정상 다리, X자 다리를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O자 다리의 운동 처방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X자 다리는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 O자 다리인지 X자 다리인지를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많은 말할 수가 없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걸음걸이 다리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냥 보면 알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조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O자 다리를 구분하는 방법 이렇게 해둘까요? 네, 좋습니다. 자, O자 다리는 뭐 대표적으로 외반고라고 부릅니다. 외반고. O자 다리 특징 외반고. 자, 외반고 내반슬이 됩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반고니까 외반슬이었겠지? 절대 아닙니다. 외반고인데 내반슬입니다. 골반, 후방, 경사 이런 말 나옵니다. 이거 O자 다리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런 말 나옵니다. 중등근, 햄스트링,
약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말이 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관절에 전방 염전이라는 단어 또 나옵니다. 요거 대퇴골의 편의 각도를 얘기하는데요. 요것도 배워야 됩니다. 이것도 배우는데 또 좀 오래 걸립니다. 이제 대퇴골두가 이렇게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뼈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뼈가 있고 여기 위에서 봤으니까 무릎이 보이겠죠. 무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이 엄지발가락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 각도에서 정상 각도에서 앞쪽으로 나왔을 때 전방염전 이것도 좀 오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우리가 보면 아는데요. 그 이론을 설명하고 가르치기에는 조금 어렵죠. 네. 자, 이런 전방 염전 때문에 나중에 보행 시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게 되고 그래서 옷자다리가 유발되고 또 Q 각도를 크게 하죠. Q 각도를 크게 하고 이 부위만 또 따로 떼어서 한참을 배워야 할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옷자다리 하면 또 나오는 말들도 있죠. 내전근이 단축, 짧아져서. 그러면 옷자다리인 분들은 다리를 벌리기가 어렵겠죠. 내전근이 짧아져 있으니까 또 외전근 바깥으로 벌리거나 또 뭐 외회전 시키거나 근들이 약해. 강화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옷자다리를 설명할 때 배울 때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고요. 옷자다리인지를 판단할 때 판단 구분이 있습니다. 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옷자다리인지 일까? X자 다리일까? 궁금할 때는요. 우리는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딱 보면 알지만 이론적으로 조금 써볼게요. 이론적으로 쓰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복합적인 상황이 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부터 보면 골반의 전방경사. 자, 골반에서부터 봐야 돼요. 자, 골반의 후방경사 봐야 됩니다. 3번, 골반에서 내려오면 고관절이 보이죠? 고관절의 전방염전. 자, 4번, 고관절의 후방염전. 자, 이래서 이 해부학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은 차이가 조금 나요.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뭐 다음 중 틀린 것은 골반의 전방 경사인데 전방 염전 이렇게 단어를 바꾸어서 뭐 틀린 것은 하면 골반의 정반 염전 이거 틀린 거죠. 골반의 전방 경사 이 용어가 맞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고관절이 또 내려오면서 고관절은 이렇게 위쪽에서 내려다본 전방염전과 후반염전도 있지만 고관절은 선생님 맨 처음에 또 경사각도 있잖아요. 140도, 120도, 100, 뭐 그런 용어들이 나왔던 고관절에 경사각도가 또 나오잖아요. 그 뼈 모양, 타고난 뼈 모양이 또 나오잖아요. 그 뼈 모양 때문에 고관절의 고관절의 외반고 또 요걸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관절을 위에서도 봐줘야 되고 정면에서 봤을 때 뼈 자체 모양을 또 봐주게 됩니다. 자, 또 6번째 또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죠. 슬관절의 내반슬, 외반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것도
고, 못을 요 정도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고, 또 7번. 발목까지 내려왔습니다. 발목이 외회전되거나 내회전되거나 뭐 내전, 외전 그런 양상들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수를 참 많이 일으키는 건데요. 반장슬. 이게 참 변수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방경사에서도 후방경사에서도 반장슬, 무릎이 뒤로 밀려져 있는 상태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흔하게는 백니라고 부르죠. 자, 이거는 변수를 좀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전체적인 O자다리, X자의 다리의 원인은요, 사실 목에서부터 있을 수도 있고, 어깨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체 쪽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이 8가지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보시고 회원분들을 보시고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시면서 거기에 적합한 운동 처방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생님 이걸 모양을 봤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이거 모양 보고 이걸로만 알 수 있나요? 또 다른 건 없나요? 하신다면 운동을 조금 시켜보세요. 운동을 시켜서 정상각도 있잖아요. 다리 고관절의 외전, 내전, 외전, 기타 등등의 정상각도의 운동을 시켜보고 잘 안 되는 쪽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이 돼서 예를 들어서 골반이 정방경사된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동작 있지요. 그런 동작들이 있다면 아 이런 양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나하나 해가시면서 운동 처방과 운동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그런 데 보면 요 그림 보이실 수 있어요. 이게 뭐지? 대퇴골도 모양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구나. 대퇴경부 경사각도. 자, 오자다리 볼 때 전방경사냐 후방경사냐 할 때 요 그림 말하는 거예요. 자, 고관절의 전방염전 얘기할 때는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위에서 본 거예요. 박혀 있어야 돼요. 아까 그림 너무 못 그렸지만, 네,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말했었죠? 뒤로도 이렇게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골두가 뒤로 빠져 있게 되면 요추 후만 증상이라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관절에 염전각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그림 보는 거 조금만 가르쳐 줄까요? 요 조그만 점이 정상각도 정상. 여기 앞으로 내어 있으면 전방염전. 전방염전이 되면 요추 전만. 골반이 앞으로 쏟아져.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 돼요. 1대1로 앉아서 하나씩 가르쳐 주면 설명이 이만큼 어렵지는 않은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백리 나오네요. 백리 너무 쉽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로 섰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일자로 줄을 그어서 보죠. 줄을 긋게 되면 무릎의 중심선이 복숭아뼈와 일직선보다 뒤쪽에 있게 됩니다. 백리입니다. 반장슬이라고 부르는 백리입니다. 그림을 조금 봤어요. 네. 이런 그림들이 O자다리, X자다리를 공부할 때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다음번에 하나하나 또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가르쳐 주도록 할 거예요.